판단을 도와주는 사이언스 생활과학 토크쇼 판도사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판도사와 함께 해줄 두 분을 소개합니다. 네, 걸음마부터 연애까지 모든 걸 책을 통해 논리적으로 배우고 과학적으로 적용하는 여자 아나운서 황현주입니다. 과학도 트렌드다. 기분 따라 유행 따라 사이언스계 썸녀 개그우먼 한윤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야, 요즘에 말이죠. 스마트폰 이용이 현대인의 필수품이 돼버렸습니다. 뭐 길찾기 뭐부터 뭐 일정 관리 뭐 스케줄 관리, 이게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이게 못하는 게 없고 안 되는 게 없어요. 두 분은 어떤 스마트폰에 어떤 점을 많이 활용을 하시나요? 저는 일단 셀카를 많이 활용을 하죠. 왜냐면 이 예쁜 얼굴 혼자 보기 아깝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공유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이고야, 않겠어요. 공유해야 되지 않겠어요. 요즘 또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뭐 페이크북이라든지 예, 가까운 그렇죠. 스토리 뭐 이런 것들 많이 이용하죠. 우리 생활에 굉장히 가까운 스토리죠. 그렇죠. 예. 그런 걸 많이 쓰고 있어요. 저는. 그렇군요. 현주 씨는요? 네, 저 같은 경우는요, 뭐 책도 많이 보고요. 모든 걸 책을 통해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배우지 않습니까? 장난하는 느낌이 나는데요. 아니, 이렇게 큰 태블릿 PC,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면서 책도 보고, 그리고 스케줄 관리도 하는데 알람을 스케줄마다 맞춰놓으니까 저와 함께 이렇게 대화하는 느낌이라서 편리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게 스마트폰이 이렇게 워낙 또 기능이 많다 보니까 활용하기가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또 이제 스마트폰 활용하는 방법을 교육을 하는 그런 또 뭐 앱까지 있다고 해요. 예.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은요, 정말 언제 어디든 안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저 같은 경우는 잠잘 때 머리맡에 놓지 말라 그래서 머리맡에 놓다가 요즘에는 그래도 놓고 자야겠어서 발밑에 꼭 놓고 자게 되고요. 네, 그리고 화장실 갈 때도 저희 남편이 제발 더러우니까 그만 들고 다녀 하는데도 불구하고 꼭 들고 들어가게 되고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남편보다 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존재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정말 요즘은 스마트폰이 친구랑 가족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됐잖아요. 네네. 항상 손에 지니고 다니니까.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반려동물과 이렇게 대화를 한다고 해요. 근데 스마트폰 이제 중독된 사람들은 스마트폰과 이렇게 대화를 하지 않을까요? 근데 요즘에 이제 또 이렇게 그 ARS도 그렇고 뭐 스마트폰도 이제 뭐 대화를 하잖아요. 이게 말하는 서비스도 있는가 봐요. 누르는 서비스도 있고. 그러니까 말로 음성을 인식을 하잖아요. 네, 이렇게 음성 인식 서비스가 워낙 발달을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과 사람이 대화가 나누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물이 대화를 나누는 시대가 다가온 겁니다. 야, 정말 사물과 대화라. 어떻게 보면 좀 씁쓸하기도 하고, 왜냐면 사람끼리 이렇게 소통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또 편리한 생활이 지나갔기도 하고 참 아리송하네요. 네, 사람과 사물의 대화, 인터넷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정말 삶에 다양하게 정말 의사소통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생활 속 사물 인터넷 얼마나 자리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사물 인터넷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봅니다. Hello, I'm here. Hi. Hi. I'm Samantha. 모바일 시대를 지나 사물 인터넷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사물이 사람에게 말을 걸고 사물과 사물이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이야기는 이제 더 이상 허무맹랑한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닌 현실이다. 사물 인터넷은 가정 내 사물들을 단순히 제어하는 기능에서 나아가 집안의 화재, 침입 등 위험을 스스로 감지하고 차단할 수 있는 수준까지 발전했다. 사물이 중심이 된 진정한 스마트 시대. 사물 인터넷을 통해 변화될 우리의 삶을 판도사를 통해 들여다보자. 네, 미래는 만물이 소통하는 사물 인터넷이 모든 인프라의 기본이 되는 사회가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사물과 사람, 사물과 사물이 정보통신 기술을 바탕으로 정보를 교환하게 되는 건데요. 사물 인터넷의 활용 분야가 워낙 엄청나기 때문에 사물 인터넷이 제4의 산업혁명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마다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데요. IT 통신 분야에서 이 사물 인터넷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사물 인터넷이 사실 우리가 미처 실감하기도 전에 정말 우리 삶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딱 와서 변화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과연 이 사물 인터넷은 정말 어떻게 우리의 삶에 변화를 시키고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네. 아마 제가 준비한 화면을 보면 이게 사물 인터넷이었구나 라고 느끼실 텐데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좀 더 다양한 얼굴을 가진 사물 인터넷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물건들이 네트워크 환경으로 연결되어 각종 정보를 공유하는 사물 인터넷. 벌써 우리 일상생활에 가까이 들어와 있는데요. 손목에 찬 시계로 메시지를 확인하고 자신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모습은 이제 더 이상 낯설지 않으시죠? 이 스마트워치 또한 사물 인터넷 서비스 중 하나입니다. 지금까지의 스마트 시대는 인간이 중심이었는데요. 이젠 사물이 중심이 된다고 합니다. 먼 미래가 아닌 우리의 현실에 가까이 들어와 있는 사물 인터넷. 지금 저와 함께 만나보실까요? 사람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가전제품을 만날 수 있다고 해서 찾아간 이곳. 안녕, 난 한윤서라고 해. 너가 말하는 TV니? 응? 넌 이름이 뭐야? 응? 윤서 씨 여기서 뭐 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니, 말하는 TV가 있다고 해서 찾아왔거든요. 근데 이 TV가 아닌가 봐요. 이 TV는 아니고요. 말하는 가전제품 제 2층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같이 가실까요? 갈까요? 말하는 TV래요. 너무 신기해. 어디? 지금 보시는 이 공간이 현재 가전제품과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가전제품이랑 사람이랑 대화를 한다고요? 평소에 친구와 대화를 하듯 일상 언어로 가전제품과 대화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아니, 가전제품이랑 사람이 어떻게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보통 이제 사람들과 스마트폰을 통해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똑같이 가전제품도 스마트폰을 통해서 메신저를 통해서 대화를 하실 수 있어요. 아니, 말이 안 돼요. 깨톡은 사람이랑 사람이 이렇게 손으로 하는 거지. 어떻게 냉장고가 손도 없는 냉장고 어떻게 이걸 보낸다는 건지. 그렇죠. 저 솔직히 이해가 안 되는데요. 한번 직접 시연해 보시는 게. 그래요? 한번 볼게요. 되는지 안 되는지. 아, 말이 안 되는데. 세탁 시작하게 되면 이런 형식으로 세탁을 하겠다고 왔을 때 응 대답해주면 네, 지금 세탁기 돌아가고 세탁기 있습니다. 돌아가고 있어요? 네. 제가 가봐도 돼요? 네, 그럼요. 놀라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간다 그러니까 긴장하셨죠? 아, 이제 안 돌아가는 것 같은데 이거 돌아가. 소름 돋아. 뭐야? 여기 통이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어머, 이거 뭐야? 진짜로 이것 봐요. 그냥 메신저 하나 보냈거든요. 세상에, 너무 좀 꺼주세요. 거기서 한번 꺼주세요. 너무 신기하네요. 네. 잠깐만. 네. 꺼졌어. 진짜 꺼졌어. 봐요. 방금까지 돌아갔는데 보낸 거 맞죠? 메신저. 꺼졌어요, 세탁기가. 이제 외부에 나와 계시면 집안 내부가 너무 덥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에어컨 켜라는 명령을 보내주면 에어컨을 킬까요 말까요라고 왔어요. 네, 대답이 오죠. 그럴 때 응 해주면 네, 이런 형식. 온도를 알려주네요. 현재 그렇죠. 온도가 26도인데 희망 온도 18도로 제가 틀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왔어요. 우와, 뭐야? 아니, 메신저 보냈더니 진짜 에어컨이 켜졌어요. 아니, 거기다가 제가 동생이 시키는 것보다 더 빨라요. 얘가 훨씬 빠른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신기한데요? 한여름 무더운 외부에 있다가 집으로 들어갈 때 덕분에 쾌적한 환경을 접할 수 있겠죠? 아니, 그런데 사물 인터넷에 또 다른 기능이 있다고요? 보통 이제 주부님들이 외부에 많이 나가시는데 마트 같은 경우나 이런 데 이제 장을 많이 보러 가시잖아요. 그때 냉장고 안쪽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르실 때 냉장고 안쪽에서 사진을 찍어서 고객님 휴대폰으로 사진 전송을 좀 해드려요. 그동안 마트에서 장을 볼 때 집에 있는 식품을 중복으로 구매했던 경험 많으셨나요? 이제부터 메시지 한 통만 보내보세요. 뭐야, 진짜 사진이 왔어요. 칸칸별로 보이세요 지금? 이거 말도 안 돼 진짜. 어쩜 이럴 수가 있죠? 나 너무 신기해 지금. 어머, 세상에. 쭉 위에 보면 스마트 뷰라는 카메라가 현재 냉장고 안쪽에 장착이 되어 있는데 사물 인터넷은 간단합니다. 그냥 사물이 인터넷에 연결된 거예요. 예를 들면 예전에 휴대폰이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았었잖아요. 그런데 스마트폰으로 바뀌면서 인터넷에 연결됐죠. 텔레비전도 원래 인터넷에 연결이 안 됐죠. 그런데 IPTV를 바뀌면서 인터넷에 연결됐고, 초반기에 나온 컴퓨터도 인터넷에 안 연결됐거든요. 근데 인터넷에 연결되고 똑같아요. 그렇게 컴퓨터나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뿐만 아니라 이 주변 곳곳에 있는 모든 사물이 인터넷에 연결되는 게 사물 인터넷이에요. 가전기기에만 인터넷을 연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아기 기저귀에 센서를 부착하여 소변으로 아기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도 있는데요.
말 못하는 아기를 대신해 기저귀와 스마트폰이 부모에게 아이의 상태를 알려주는 거죠. 또한 약병과 인터넷이 결합한 스마트 약병도 개발되었는데요. 꾸준히 약을 복용해야 하는 환자에게 제때 약을 챙겨 먹을 수 있도록 시간별로 알람을 해주면서 건강을 관리해주는 겁니다. 이런 사물 인터넷으로 아파트 관리비도 줄인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아파트에 신기한 기기가 들어왔어요. 저희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예, 들어오세요. 주부님을 따라 들어간 곳은 바로 주방이었는데요. 아니, 그건 음식물 쓰레기 아닌가요? 무엇을 하려는 걸까요? 요즘은요, 음식물 쓰레기를요, 재밌게 버려요. 주부님을 따라 다시 밖으로 나가보았는데요. 그 비밀은 바로 음식물요, 자동으로 버리는 기계예요. 지금 보시는 이 기기가 세계 최초의 사물 인터넷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라는데요. 이렇게 무선 인식 카드를 기기에 인식시키면 투입구의 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버리고 다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린 후 다시 카드를 인식시키면 문이 닫히면서 쓰레기 양이 측정되는 기기입니다. 한 달 동안 버린 배출량을 프로세스시켜서 이게 요금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관리비로 나오게 돼요. 개별 등록된 무선 인식 카드를 이용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버린 만큼 합리적으로 관리비를 청구하니 집집마다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도 줄어들었다고 하는데요. 이 장비는 RFID 기반의 음식물 쓰레기 종량기 장비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쓰레기를 배출을 하면 하단에 있는 저울에서 무게를 측정을 하고요. 그걸 한 달 동안 합산을 해서 주민에게 버린 만큼만 그 요금을 부과하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중앙에 그 전체를 컨트롤하는 컨트롤 보드와 이제 모뎀이 들어가 있고요. 기기에 장착된 관제 시스템을 통해 기기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탈취제 분사 또한 원격 제어할 수 있는데요. 이로써 더욱 위생적인 관리가 가능해지겠죠?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원격지에서 조정 제어가 가능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과 미래를 연결하는 사물 인터넷. 이젠 사물과 사물, 사물과 인간의 영역까지 전 세계가 하나가 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진화할 사물 인터넷 기대할게요. 야, 헬스케어에 이용되고 있는 사물 인터넷 이거 굉장히 좋은데요. 약 먹을 시간 딱딱 알려주고. 그러니까요. 네, 맞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복용하는 약이 점점 늘어나잖아요. 네. 그뿐만 아니라 현대인들 영양제 엄청나게 챙겨 먹는데요. 이럴 때 사물 인터넷 이용하면 정말 좋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운동량을 체크할 수도 있고요. 수면 시간은 물론 이제 심장 박동수도 확인이 또 가능하다고 해요. 또 음식을 빨리 먹으면 이렇게 경고음이 울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헬스케어의 활용이 아주 무궁무진하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야, 저는 개인적으로 세탁기랑 이렇게 메시지를 나누는 장면을 아주 인상 깊게 봤습니다. 야,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요즘은 전화보다 사실 메시지를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기술이 더욱더 활용된다면 앞으로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물 인터넷을 통해 음식물 쓰레기 양을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결국에는 더 나아가 아파트 관리비까지 같이 줄인다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또 에너지 절약에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이 사물 인터넷이 사실 우리가 이제 개인적인 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지만 이게 만약에 사회적 시스템에 정말 이게 반영이 된다면 엄청나게 상당히 굉장히 편리할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똑 부러집니다. 네. 네. 네, 사물 인터넷은요, 의료, 교통, 산업 분야에서 아주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경제 효과도 엄청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IT 비즈니스의 새로운 블루칩으로 떠오르고 있는 건데요. 이 사물 인터넷으로 편리해지는 세상, 어떤 세상인지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제가 안내해 드립니다. 무한한 적용 범위를 지닌 사물 인터넷. 의료, 교통 등의 생활 환경부터 공장이나 농장 등의 산업 현장까지 사물을 통해 수행하는 모든 일이 사물 인터넷의 적용 범위가 되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사물 인터넷에 전 세계 IT 업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이 창출할 부가가치가 엄청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인데요. 컴퓨터, 인터넷, 모바일 이후 제4의 ICT 혁명이라고 예견되는 것이 사물 인터넷 분야입니다. 실질적으로 미국의 시장 전문 조사기관인 가트너의 경우 2020년 1조 9천억 달러에 이르는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통신, 단말, 소프트웨어가 융합된 복합 서비스 산업인 사물 인터넷. 미래에는 훨씬 다양한 분야에 적용돼 매우 희망적인 산업이라는 전망입니다. IT 비즈니스의 새로운 블루칩으로 떠오르고 있는 사물 인터넷이 우리의 삶 속으로 가깝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개인의 삶을 편리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산업계에서는 생산성과 효율성까지 높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삶을 편리하게 해주는 것을 넘어서 산업계에서 아주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사물 인터넷의 세계로 저와 함께 떠나보실까요? 사물 인터넷이 최근 가장 핫한 정보 기술로 떠오르면서 대기업은 물론 스타트업 기업들도 사물 인터넷을 활용한 서비스를 경쟁적으로 선보이고 있는데요. 저희는 그 사물 인터넷과 빅데이터 기반 기술을 가지고 어떤 농업 쪽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쪽을 혁신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을 하고 있고요. 저희 플랜티라는 제품은 인터넷에 연결된 화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언제 어디에서나 집에 화초를 키울 수 있고 물도 줄 수 있고 온도나 습도 같은 것들도 체크할 수 있고 그런 제품입니다. 이 기업의 사업 모델인 스마트화분은 사물 인터넷 기술에 기반한 화초 관리 시스템으로 만들어졌는데요. 화분에 설치된 LED를 통해 빛을 조절하고 스마트폰으로 물탱크를 작동시켜 외부에 있어도 물을 공급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화분에 센서와 전자 모듈이 내장돼 화초의 온도와 토양의 습도 등을 스마트폰으로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기술은 농업에 적용해 생산성을 높이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실내에서 식물을 재배하는 식물 공장의 경우 온도와 습도, 조명, 양분의 농도 등 제어해야 할 요소가 참 많은데요. 앞서 본 사물 인터넷 기술을 통해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 기업 또한 스마트 화분 기술을 기반으로 더 큰 계획을 구상 중에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배추를 키운다고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과거에는 배추를 직접 씨를 뿌리고 땀을 흘리고 직접 팔아서 이렇게 해서만 돈을 벌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내가 배추를 어떻게 키우는지, 물을 얼마나 자주 주고 어떤 비료를 쓰고 비료를 얼마나 줬는지 이런 내 어떤 농업에 관한 노하우들, 그런 데이터들, 이런 패턴들을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시대가 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와 커머스가 서로 연계되는 이런 사업 모델로 앞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들의 노력으로 변화될 농업의 모습, 벌써부터 궁금해집니다. 이처럼 산업계 경쟁력 강화 수단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사물 인터넷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면서 삶을 아주 다르게 변화시키고 있는데요. 환경이나 안전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 시스템 전반을 아주 스마트하게 변화시키고 있는 사물 인터넷을 제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사물 인터넷 시대가 현실로 도래하며 더욱 똑똑해진 스마트 가전은 범죄의 증거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 기기 내에 데이터를 수집 분석해 어떤 행위의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이른바 디지털 포렌식이 최근 범죄 수사 과정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사물 인터넷 기술이 접목된 웨어러블 기기는 더욱 많은 증거물을 보유해 미래의 범죄 수사 과정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사물 인터넷 하면 웨어러블 기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웨어러블 기기가 어떻게 범죄에 악용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스마트 기기들은 디지털 증거를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웨어러블 기기는 항상 몸에 지니기 때문에 그 사용자의 행동 반경, 행위에 대한 기록이 그대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록들을 재구성을 하게 되면 그 사용자에 대한 사실관계를 규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범죄의 수사 과정에서 크게 일조할 사물 인터넷은 이뿐 아니라 각종 사회적 위험 요소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 기술이 사회 안전망에 도입된다면 사고를 미리 예견하거나 사고 발생 이후 매우 신속한 대처가 가능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형 선박, 건물, 지하철 이런 곳에 IoT 기술이 도입된다면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여 구조를 할 수 있거나 다양한 센서로부터 정보를 취득하여 사고를 미리 예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편리하고 보다 생산적이며 보다 안전하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사물 인터넷. 이를 통한 제4의 산업혁명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을 통해서 온 세상을 하나로 연결시켜주는 사물 인터넷. 이로 인해 바뀔 우리의 미래 모습은 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인데요. 보다 발전된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밝아질 우리의 미래를 기대해봅니다. 야, 사물 인터넷으로 식물을 재배를 한다. 우리는 정말 놀라운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아마도 귀농인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농사 아무나 짓는 게 아니다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네. 하지만 사물 인터넷을 이용할 경우에는요. 초보 농부도 베테랑 농부 못지않은 수확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 요즘 육아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자식 농사도 좀 지어주셨으면 사물 인터넷이. 아니 근데 저는 더 놀라운 게 사물 인터넷을 활용해서 범죄를 해결한다는 게 굉장히 놀라워요. 나중에 이제 앞으로는 법정에 증인 대신에 사람인 증인 대신에 사물 인터넷이 증인으로 나와서 서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람이 모르는 그 현장 뭐 증거라든가 범인들을 사물 인터넷은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뭐 이렇게 형사분들의 또 할 일을 어느 정도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경우인데 이게 좀 더 활용을 하면 그 범위가 좀 넓혀진다면 범죄 예방에도 엄청나게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지 않나. 맞습니다. 범죄 예방뿐 아니라 각종 사고 예방까지 가능한데요. 물론 이 교육, 유통, 관광 분야 등 그 활용 가치가 무궁무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정말 알면 알수록 그 가능성이 무한한 사물 인터넷 저라고 볼 수 있죠. 무한한.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물 인터넷을 정말 조금 더 정확하게 제대로 알아야 더 잘 활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물 인터넷과 좀 더 깊은 대화를 나눠보기 위해 이분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판도걸 나와주세요. 네, 우리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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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화사하게 자주색으로. 예. 민트색으로. 그래. 자주색 자주 보던 그런 옷이에요. 그렇군요. 그래요. 오늘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아닌 사람과 사물의 대화, 예? 개도 아닌 진돗개도 아닌 그 사물과의 그 우리가 대화, 말을 알아듣고 이게 소통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사물 인터넷이 과연 무엇인지, 사물 인터넷 정체가 뭘까요? 사물 인터넷은요, 쉽게 말하면 사람과 사물, 또 사물과 사물 간에 정보를 교환하고 상호 소통하는 인프라를 말합니다. 여기서 사물은요, 안경, 옷, 뭐 물건, 카메라, 전등 모든 환경들이 다 사물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이 사람과 사물과의 대화, 뭐 막연히 인터넷을 통해서 또 그리고 터치스크린, 뭐 음성인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 사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그 원리가 더 궁금하지 않을까 싶어요. 원리를 좀 짚어주시죠. 예. 사물 인터넷은요, 4개의 부분으로 구성이 됩니다. 네. 생성, 연결, 처리, 서비스 제공, 4가지가 그렇게 서비스를 제공하셔야만 했나요? 이런 것들이 상호 순환을 하면서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편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핵심 기술이 3가지가 있습니다. 네. 이 핵심 기술은요, 정보를 감지하는 센서 기술, 그리고 데이터를 보내는 통신 기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서비스 인터페이스. 이런 핵심 기술이 있는 거죠. 그럼 뭐 센서, 데이터, 네트워크, 그리고 스마트폰까지 실생활에서 저희가 많이 들어본 단어들이잖아요. 그만큼 사물 인터넷도 우리의 실생활에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흔히 이렇게
이렇게 일상 속에서 접할 수 있는 사물 인터넷에는요, 버스 정류장 도착 알림판이 있죠. 네네. 예전 같으면 10분이고 20분이고 언제 오나, 아이고 앞섭에 놓쳤나봐요 하면서 엄청 기다리셨을 텐데 이제는 몇 분 뒤에 몇 번이 도착합니다 하니까 예. 더 기다리는 시간이 빨리 가고 굉장히 편리한 거죠. 이렇게 사물 인터넷은요, 교통 체계에 활용을 하면 더욱더 큰 편리함을 줄 수 있습니다. 네, 그뿐만 아니라 이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교통 상황과 또 위험 상황 이런 것까지 모두 종합을 해서 교통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시대가 온다고 하는데 그 원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게요, 자동차 간에 그리고 차와 그 도로 통신 장비 간에 정보를 교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통 상황과 위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을 받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은 교통사고가 많이 줄어들 수 있겠죠. 자, 퀴즈 하나 냅니다. 이게요, 2017년에 도입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럴 경우에 절약되는 경제적 효과가 얼마나 될까요?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상당한 경제 효과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효과를. 그렇죠. 어마어마한 효과를 절약할 수 있죠. 그 국토부에 따르면요, 교통사고를 46%를 줄일 수 있고요. 그 교통사고에 대해서 그 경비, 처리 비용을요, 3조 7천억 원 정도를 절약할 수 있다. 제가 맞췄네요. 어마어마한 효과를 나타내네요. 저 맞췄네요. 역시 MC네요. MC는 달라요. 정답을 맞췄어요. 예. 얼마 전에 저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자 화장실 칸에 설치된 그 화장실 빈자리 안내 시스템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화장실 칸 앞에 이게 줄을 설 필요가 없이 그냥 빈자리를 찾아가지고 바로바로 이렇게 줄 서지 않고 따다다다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무슨 저기 삐끼입니까?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참네. 혹시 이것도 사물 인터넷의 활용인가요? 그렇죠. 정답입니다. 그럴 경우에 누군가가 문 앞에서 똑똑 두드리면 정말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예. 게다가 또 일렬로 쭉 서 있는데 알고 보면 빈자리였어요. 문이 잘 닫혀 있어서. 그러니까 허무하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그 교통 관련 사물 인터넷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사물 인터넷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농업 분야가 아닐까, 돼야 되지 않나 또 이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농장 수로관 등에 센서를 부착해서요, 날씨를 감지해주고 더운 날에는 스프링클러에 물을 더 많이 주고 또 비가 오는 날에는 물을 작동하지 않도록 해줘서 농부가 할 일을 덜어주는 거죠. 그렇죠. 이러한 사물 인터넷 서비스의 개념이 바로 똑똑한 농장, 스마트팜이죠. 그래서 농사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런 물을 주고 또 물을 빼고 비료를 주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스마트폰으로 제어를 할 수 있으니까 농사가 굉장히 편리해진 거죠. 그러니까요. 아, 정말 가축업을 또 하시는 분들은 밥 챙겨주느라 여행도 잘 못 가시잖아요. 맞아요. 네, 맨날 일한다고 고생하시는데 이런 사물 인터넷을 활용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네덜란드가 정답입니다. 네덜란드. 실제로 네덜란드에서는 이렇게 가축과 인터넷을 결합해서 가축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서 실제로 저렇게 윤서 씨가 말한 것을 실행하고 있다고 해요. 야, 네덜란드에서 그런 일을 하는군요. 우리나라도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도. 그렇죠. 그렇죠. 야, 근데 아직까지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같은 제조사만 또 연계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약간 한계가 부딪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최근 전자업체에서 제공하는 스마트 솔루션 홈의 경우에는 그 A사에서는 냉장고, B사에서는 세탁기, C사에서는 뭐 전자레인지 이런 식으로 하면 얘네들이 서로 상호 연계가 안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서글픈 현실이죠. 그러니까. 세계는 하나, 지구촌이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막상 하나가 되지 않고 있는 거군요. 그렇다면 지구촌 언제 될 수 있는 걸까요? 이미 구축은 됐습니다. 시작은 됐는데 아직까지 완성이 안 됐어요. 3년에서 5년만 기다리시면 열립니다. 아, 그래요. 네, 사물 인터넷이 활용되는 분야가 정말 무궁무진한데요. 특히 문화 콘텐츠 분야에 적극 활용이 되면 어떨까요? 네, 실제 사례로 서울 명소 라이브 캠이 있습니다. 서울 명소가 어디 있어요? 한강의 일출이라든지 무슨 청계광장, 광화문 광장 또 남산도 있고 이런 명소들을요
오히려 홈페이지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그 모습들을 영상으로 감상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사물 인터넷이 뭐 박물관이나 미술관에도 좀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한 번씩 이렇게 미술관 가면 그림을 보면 작가의 의도가 뭔지 모를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무슨 생각으로 이 그림을 그린 거지? 근데 아시는 분들은 야 작품성 너무 좋다. 근데 제가 볼 때 그냥 낙서거든요. 아이고 이 사람. 아이고야. 그래서 그런 걸 위해서 거기에도 사물 인터넷이 활용된다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요? 자, OX 퀴즈 들어갑니다. 예. 그런 미술관이 있다 O, 없다 X. 그럼 밀술관은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예. 옵니까 X입니까? 야, 오늘 퀴즈 많이 내시네요. 없지 않을까요? 네. 있습니다. 저 있으니까 이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물어보셨겠죠. 네. 그렇죠. 전북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북에 그런 미술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품 가까이에 관람자가 가면 자연스럽게 설명이 나옵니다. 게다가 또 옵션도 있어요. 성인과 어린이용으로 수준까지 차이 나게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는 거죠. OPTION이 깔끔하게 들어가 있네요. 그죠? 멋집니다. 참나. 야, 그렇군요. 네, 저는 이번에 사물 인터넷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물 인터넷과 연애하고 싶다. 사람이 아니라 사물과 연애를 하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자라면 자고 제 말에 토를 안 달잖아요. 얼마나 착해요. 세상에 착한 남자보다 사물 인터넷이 더 착한 거죠. 나름 그 생각은 괜찮은데? 별론데 나는. 이걸 괜찮다고 받는 거야? 뭡니까? 남자 입장에서 별론 거죠. 여자 입장에선 좀 편할 것 같기도 그렇죠. 하고요. 야.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초보 주부다 보니까 집안일의 실수가 꽤 많습니다. 하지만 사물 인터넷과 친해진다면 제가 초보 주부 탈출 금방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이고, 뭐 살림하기 싫어서. 이 여자들 최악이네요. 최악이에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아기 키우기인 것 같아요. 요즘에는 젊은 엄마뿐만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맞벌이가 많아서 키워주시잖아요. 네.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아기를 볼 때 무엇을 갖다 대면 아기가 왜 우는지, 뭘 집어삼키려고 그러면 위험 신호, 목욕할 때 빠질 때 위험 신호, 이런 것을 육아를 보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물 인터넷이 개발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이 인터넷을 통해서 연결되는 사물 인터넷 기술이 발달을 했다면 더 큰 재난사고의 피해를 줄였을지도 모릅니다. 편리함과 즐거움에 앞서서 안전에 먼저 사물 인터넷을 활용하는 방안들이 좀 더 많이 개발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어느덧 또 밤하늘에 별이 뜨고요. 캠핑 토크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저는 일주일 내내 이 시간만이 기다려집니다. 사실 뭐 주말마다 나들이 갈 수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별도 보고 그 선남 선녀들하고 함께하고 너무 행복합니다. 야, 여기 실내인데. 야, 세트장인데. 근데 신기한 게 선생님들도 노는 걸 좋아하시나 봐요. 좋아하죠. 진짜. 네, 당연히 그럴 것 같은데 삶이 지루하고 심심하다 이렇게 느껴질 때 사물 인터넷과 한번 놀아보는 건 어떨까요? 뭔가 새로운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냥 사물과의 소통은 그냥 딱 대화까지 딱 이게 명령을 하는 그 정도의 수준이고 우리가 또 재미까지 바라는 거는 조금 너무 많은 것을 또 바라는 게 아닐까요? 재미는 그냥 개그맨들이 좀 책임을 질게요. 아닙니다. 저는 현주 씨 말에 한 표. 그렇죠. 예. 아이유테인먼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사물 인터넷의 재미에 초점을 맞춘 거죠. 그래서 재미를 더한 사물 인터넷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아니 뭐 설마 뭐 온라인 게임이라든지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 아니시죠? 아니죠. 그러니까 최근에는 스마트폰으로 종이 비행기 있죠. 종이 비행기를 조종한다거나 또는 그 토이 메일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이제 저장해서 인형 장난감이 그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는. 그럼 그렇게 재밌잖아요? 예, 재미없나요? 저보단 재밌네요. 왜 명치 재밌잖아요. 그래서 사물 인터넷에 이렇게 재미를 요소를 넣어서 그러니까 물론 정보 전달이나 이런 필요한 것도 있지만 재미까지 더해서 사람들에게 각광받고 있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미래 얘기가 아니고요? 그렇죠. 지금 하고 있죠. 그래요? 와, 현재 얘기라네요. 그죠? 종이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그 종이 비행기를 접잖아요. 1번 접고 그 날개에 그 블루투스 그 진동 기능이 있는 걸 설치하는 거죠. 그러면 애플리케이션 앱을 통해서 그 방향이나 그 조정 힘 같은 거를
조정해서 종이 비행기 생각해보세요. 옛날에 그냥 날리기만 했잖아요. 그렇죠. 종이 비행기를 조정하는 날이 온 겁니다. 날리면 똑 떨어졌는데. 그냥 날렸던 건데. 근데 정말 이런 기술이 더욱 발전이 되면 놀이 문화에도 완벽한 뭔가 변화가 크게 오지 않을까요? 그리고 토이메 같은 경우는 사람의 감성까지도 전달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오늘 만약에 병수 씨한테 화가 나서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렇게 되면 뭐 제가 강아지 버튼을 눌러서 전송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되는 거죠. 아, 그래. 네, 화가 나서. 그럼 이제 또 제가 답장을 해야죠. 뭐라고? 개소리 하지 말고. 감사합니다. 개소리였네. 두 사람의 감정이 느껴집니다. 네. 대화로서 느껴지는데 그 사람과 사물과의 그 소통에 있어서 가장 아쉬운 점은 이렇게 사람들은 감정이 느껴지는데 그 사물과 소통할 때는 감정이 안 느껴지는 게 아쉬운 것 같아요. 맞습니다. 대화의 기본은 바로 상대방과의 감정이 이렇게 소통이 되는 걸 텐데 사물 인터넷 같은 경우는 뭔가 어느 정도 대화가 돼야 될 텐데 편리함은 물론 뭐 즐거움까지 주긴 하겠지만 감성을 읽는 거는 과연 가능할까요? 그것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병수 씨는 과학의 힘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고 대단하고 대단합니다. 정답입니다. 예, 그렇죠. 과학의 또 맞췄네. 힘은 위대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감성까지도 전달하고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냉장고 같은 경우는요, 손잡이를 딱 잡았을 때 그 체온, 그리고 네. 맥박 이런 느낌을 통해서 이 사람의 건강 상태를 파악해서 병원에 전송하기도 하고요. 오. 또 세탁기 같은 경우는 날씨 정보를 해서 왜 사람들이 판단하잖아요. 날씨가 흐린 날은 빨래를 하십니까? 안 하죠. 흐린 네. 날에 널면 바짝바짝 안 마르니까. 네. 그러니까 세탁기가 자기가 판단을 해서 그렇게 횟수를 조정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물 인터넷이 이제 감성까지 전달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아버님 댁에 놔드려야겠어요. 그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왜냐면은 이제 어느 순간 갑자기 냉장고를 문을 여는 횟수가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작동을 하면은 그래도 이제 아들인 저희 입장으로서는 휴대전화에 이렇게 문자도 오고 이런 실버 케어 냉장고라고 할까요? 이런 게 있으면은 그냥 자식된 도리로서는 좀 마음이 든든해질 것 같기도 하네요. 우와, 마치 여기에 학사모, 졸업모를 쓴 것 같아요. 과학소년이 졸업을 하였어요. 네. 아니, 훌륭합니다. 정말 대단하군요. 리액션 되게 잘하시네요. 이야. 정말 멋집니다. 실버케어 냉장고. 네. 그렇지만 아쉽지만 있습니다. 있어요. 네. 있어요. 그 횟수가 줄어들면 뭔가가 이상이 생긴 거 아닌가, 건강 이상이 생긴 거 아닌가 알림되는 그런 실버케어 냉장고. 별일이 다 있네요. 정말 별일이 다 있어. 신기하네요. 야, 이게 사람과 사물이 이제 대화를 하지 않나, 감성을 다 알고 척척 알아서 딱 진행을 하니까 이게 진짜 하늘에는 별이 떠 있고 별일이 다 있네요. 와. 정말 세상이 너무 좋아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병수 씨 얘기 들으면서 한 가지 발명품이 딱 떠올랐어요, 지금. 그래요? 네. 뭔가 다른 사고라는 윤서 씨 발명품 정말 기대가 되는데 뭘까요? 다르죠, 당연히. 주말 부부 또는 장거리 연애를 하는 커플들에게 유용한 사물 인터넷. 놀라지 마세요. 지금 깜짝 놀라실 거예요. 벌써 놀라신 거예요, 지금? 놀랄 것 같아요. 아직 놀라기 일러요. 네. 바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베개를 만드는 겁니다. 베개를 만들어서 베개 두 손을 무선으로 이렇게 연결한 다음에 이렇게 누워서 내가 자게 되면 그 사람의 심장박동 소리가 들리면서 베개 색깔이 변하는 거죠. 이 사람이 나를 생각하고 있으면. 너무 괜찮지 않아요? 안 괜찮네. 안 괜찮아요. 안 놀랬고요. 안 괜찮아요. 아까 놀라셨잖아요. 아니야. 들으니까 안 괜찮네. 아니 그러면 이렇게 나란히 누워서 떨어져 있더라도 대화를 나눌 수가 있는 거죠. 무선 인터넷으로 연결돼 있으니까. 그러면 저기 밤에 어디 놀러 못 가고 그러잖아요. 에이, 그런 생각 마시지. 지금 와이프 보고 계신데? 아니, 농담이에요. 그냥 난 재미로 하는 거고. 네. 내가 봤을 때는요, 저기 부에노스 아이레스예요. 너무 멀리 갔어요. 그래서 약간 이게 아무리 과학이란 게요. 선생님한테 도움의 눈길을 보내지 마요. 민망해서 그래요. 미안합니다. 근데 아무리 과학이란 게 아무리 상상력을 통해서 이게 나온다고 하지만 이런 거는 어떤 베개를 통해서 심장박동을 느낀다는 정말 이런 상상력은요 어떠한 부작용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닙니다. 예. 아주 훌륭합니다. 정말요? 오늘은 또 윤서 씨 가슴에 과학책 한 권을 가득 안겨주고 갑자기. 싶은. 놀랐어요, 선생님, 지금. 가슴에. 네. 가슴 속이 아니라 가슴이라. 과학을 뿌듯하게 안고 졸업하는 한떨기 소녀를 보는 것 같군요. 한 떨기요. 정말 뿌듯한
그렇답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것도 개발이 되었습니다. 이게 가능하다고요? 한 발 늦었죠. 예. 부에노스아이레스라고 그러셨는데 이게 있나요? 있습니다. 이제 사물 인터넷에요. 재미와 감성을 실은 게 점점 각광을 받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베개 같은 경우 서로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베면 그 베개의 색깔이 변하면서 심장 소리까지 전달받는 그런 베개가 있습니다. 예. 야, 이게 무슨, 그러면 내가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있고 한 사람이 서울에 있어도 이 가능한 거예요? 그 거리까지는 모르죠. 아직 그렇게 부에노스아이레스까지는 거리를 측정하진 않았지만 한국 내에서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링유라고 그랬어요. 이 반지도 그 감성에 따라 그 서로 상대방의 그런 감정에 따라 색깔이 변하는. 예. 내가 너에 대한 사랑이 식었어. 그럼 반지 색깔이 변하면은 이제는 헤어져야겠구나라는 게 또 직감이 되고 그런 게 있다고요? 반지가 검게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무섭네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반지를 꼈을 때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면 설레잖아요. 쿵쾅쿵쾅 심장 박동수나 뭐 이런 체온 이런 걸로 그런 게 전달이 돼서 그 반지의 색깔을 변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제가 구입해봐야 되겠어요. 진짜 신기하다. 다 구입한대요. 별일이 다 있네요. 진짜 별일이 다 있네요. 별일이 다 있어요. 야, 별게 다 있네요. 그러면은 이게 뭐 이쯤 되면은 뭐 사물 인터넷 이것은 진짜 만물 박사, 정말 만능 박사라고 표현을 해도 예? 어떤 박사가 다 이게 박사들이 만든 거잖아요, 그죠? 딩동댕. 야, 이게- 이제 만물 인터넷 세상이 오는 거예요. 진짜. 정말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알아야 될 게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아니, 만물 인터넷은 또 뭡니까? 도대체. 만물 인터넷. 사물뿐만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을 이용해서 통신하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만물을 이용하는 거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을. 근데 세계 여러 나라의 사람과 수백억 개의 사물이 그러면 연결이 다 될 수 있다는 겁니까? 그렇죠. 예상하기를 2020년 내는 20억 명의 사람들과 2020. 네, 370억 개 이상의 그런 사물들이 연결된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IT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면 벌써 이 만물 인터넷에 대해서 많이 아시고 계실 겁니다. 야, 결국에는 그런 만물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물 인터넷뿐만 아니라 사람 그리고 뭐 데이터 그리고 모든 만물을 사용하는 그 만물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예, 좀 더 궁금하죠? 예. 궁금증을 해결해 볼까요? 아이고, 한번 해결해 주실래요? 예. 해결? 네, 만물 인터넷은 사물 인터넷에서 생각하는 그 사물의 범위를 벗어나서 좀 더 포괄적인 사물의 연결성과 지능화된, 고도화된 지능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야, 결국에는 뭐 만물 인터넷은 뭐 사물 인터넷뿐만이 아니라 그 뭐 사람 그리고 뭐 데이터 또는 이제 모든 만물을 사용하는 뭐 기술의 집합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만물 인터넷은 세상의 모든 데이터를 처리하기 때문에 그 빅데이터 기술이 필요하고요. 또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자료를 쓰니까 클라우드 기술이 필요합니다. 말 그대로 모든 만물끼리 통신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물 인터넷이 제4의 산업혁명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군요. 오, 멋지네요. 예를 들어 이글아이라는 영화를 보면 고도의 지능화된 컴퓨터가 우리 주변의 다양한 사물들과 연결하여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제어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도화된 컴퓨터가 우리 주변의 사물들에 녹아들어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지능화된 서비스를 하는 것이 만물 인터넷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만물 인터넷이 적용되려면 아직은 좀 먼 미래의 얘기 아닌가요? 아마 이 부분에 정말 많이들 관심을 가질 텐데요. 정말 만물 인터넷이 적용된 상품이 무엇이고 또 그런 상품들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뀌게 하는지 정말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유, 또 궁금하죠.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하자면 제가 이제 뭐 밤 늦게까지 좀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우리 와이프한테 너 이렇게 늦었어? 미안하다 했대. 미안하다 사랑한다 뭐 이렇게 감정을 전달했는데 이게 나는 그냥 뭐 이 순간만 모면해서 넘어가려고 위기 탈출 넘버원처럼 이렇게 살짝 위기를 탈출하려고 했던 그 사과가 우리 집에 있는 어떤 사물 녀석은 나의 감정까지 얘가 예의상 던진 멘트구나. 옷가게에서 이 옷이 너무 잘 어울리시는데요. 정말 딱 손님 옷이네. 옷이 날개네. 근데 너무나도 안 어울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팔기 위해서. 외할머니가 스키니진 입은 거야. 그냥 그런 것처럼 너무나도 팔기 위해서. 그러면 거기 있는 사물 녀석은 뭐야. 그냥 이런
멘트, 영업성 멘트인 거를 다 눈치챈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물 인터넷이 발달할수록 그 편리함은 더 많아지겠죠. 그렇죠. 하지만 부작용이 있습니다. 바로 병수 씨가 말한 그런 네. 건데요. 사람보다 또 사물이 더 소중하게 인식될 수도 있고, 예, 그런 영혼 없는 대화들이 네. 다 들킬 수가 있죠. 그러니까요. 선생님 오늘따라 되게 이쁘네요. 이렇게 나는 이렇게 던졌어요. 뭐 여기 있는 텐트가 안다는 거지, 텐트가. 여기 있는 애들은 안 이쁜 걸 안다는 그렇지, 거잖아요. 텐트 자체가 삐삐삐 그렇죠.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렇죠. 네. 근데 결국 사물이 사람을 지배하게 된다. 옛날에 영화에서 이런 거 많이 봤잖아요. 네.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건데 그만큼 그럼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도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그럼요. 진짜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줄어들고 또 소통을 안 하게 됩니다. 네. 내가 사람하고 교류하지 않아도 물건들이 다 내 감정도 알아주고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문제점이 정말 많이 생기죠. 야, 정말 이 좋은 세상을 사람도 아닌 사물한테 뺏긴다.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요. 사물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인터넷 통신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이제 개인정보 유출이 뭐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우려가 있어요. 그렇죠. 이 사물 인터넷이 개인의 감성까지 다 이끌어서 읽게 되는데 네. 뭐 개인정보 유출은 너무 일도 아닌 일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생활 침해 문제뿐만 아니라 문화 쏠림 현상도 있고요. 또 전자 폐기물에서 나오는 중금속 같은 위험물질도 있고요. 전자파 유해성도 있고요. 이렇게 사물 인터넷 시대에 우려되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아주 많죠. 네, 사실 우리가 뭐 편리함만 쫓다 보면 결국엔 뭐 분명히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책 마련 같은 거는 전문가분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그 사물 인터넷을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방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사물이 우리의 생각을 읽기 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을 읽는 거죠. 뛰는 사물 위에 나는 사람, 그리고 동물들의 생각까지 읽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개목걸이에 인터넷을 연결해서 온도나 짖는 크기에 따라서 센서가 이렇게 작동하게 되면 주인한테 알려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개의 마음도 다 저희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개 생각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개도 요즘은 사람으로 이렇게 같이 하잖아요. 반려동물이라 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저를 너무 잘 알고 있는 본인을 잘 아는 그래서 충동을 조절해주는 그런 사물 인터넷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충동 조절을 못해서 사고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딱 손을 갖다 대면 당신의 지금 감정은 분노입니다. 지금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면 친구 1, 2, 3을 잃으며 경제적인 비용 43만 원이 손실되며 당신의 생명은 2달 단축됩니다. 이런 식으로 네, 분명하게 딱 주면 충동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인터넷이 개발되면 어떨까 싶어요. 야, 이거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좋겠네요. 야, 아주 좋은 생각. 선생님 같은 생각. 야, 선생님 진짜 과학자였으면 우리나라가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됐을 것 같아요. 나는 너무 좋아. 이 3명이 너무 좋아요. 갑자기요? 우리 함께 늘 사물 인터넷과 함께 합시다. 갑자기? 이쁘네요. 굉장히 이쁘세요. 사물들은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앞으로 사물 인터넷 시장은요, 소비자에게 가치와 정보를 제공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간의 경쟁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시장을 선도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뭐 이러한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하는데 더 많은 고민을 한과 동시에 그에 따른 부작용에 대처하는 기술 개발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고요. 판도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좀 꺼주세요, 거기서. 한번 꺼주세요. 너무 신기하네요. 진짜 꺼졌어. 진짜 꺼졌어. 봐요. 방금 다 돌아왔는데 보낸 거 맞죠? 메신저. 꺼졌어요, 세탁기가.